저렇게 적겠느냐 뭐 이런 억울함을 호소를 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데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언론이 불공정해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해가지고 언론의 공정성을 관리 감독을 못해가지고 내가 선거에서 졌다는지 이런 얘기죠. 행정소송에서는 물론 이분이 이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의 그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에 공청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선거 앞두고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저거 이제 예를 들어서 허위 사실이면은 검찰에 고발하고 그걸 기다려가지고 조사하고 그러면 선거 다 끝나고 그래서 소문은 다 퍼지고 SNS 다 타고 돌고요. 어떻게 합니까? 뭐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방법이 하나 유일하게 지금 현재 있는 게 선거보도 심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심의제도. 그 심의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게 세상입니다. 지금 현행 제도상 후보님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능한 한 피해를 좀 구제해드리자 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언론기관은 하여간 선거보도 관련해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해라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저것도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토론에 대한 보도를 하거나 선거 관련된 보도를 할 때 후보자 정당 간에 적절하게 균형, 공정을 지켜서 보도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상당히 앞주어 있죠. 8조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97년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선거법에 따라가지고 저 예비후보 등록일부터 선거일로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 6개월 되겠죠. 한 5, 6개월 될 텐데 그때 이제 이렇게 설치가 해놓도록 돼 있어요. 선거 끝나면 없어집니다. 선거 다시 나면 30일 뒤면 선거일로. 그다음에 선거기자심의위원회, 저건 언론중재위원회. 요거는 방송만 하는 거예요. 네, 방송만. 방송에 대해서 우리 후보가 불공정하게 문제가 생겼다 보도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의신청이라든가 혹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신문, 언론중재위 산하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요. 저 인터넷 선거보도 제가 지금 저기서 나왔는데요. 저기만 이제 그 상설기구입니다. 왜 상설기구를 해놨느냐? 그건 뭐 법을 만들 때 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인터넷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렇게 기사가 없어지질 않아요. 얘들은 그냥 대중매체 매스미디어니까 그냥 한번 떴다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저거는 그냥 계속 떠 있어요. 그리고 영향력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 당시에 관련 기관이 없고,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언론의 공정성에 관할되는 기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터넷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상설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3개 기구가 있습니다. 어디가 후보님들의 요청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이의 신청. 보좌관님들, 비서관님들 그 전화가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어딜까요? 최근에. 어딜까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가 거기서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 매체를 전부 포괄해가지고 전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bci.com, KBS에서 나온 보도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KBS.com에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할 수가 있고 저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 문제가 났어요. 경향신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하고 닷컴판에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닷컴판도 지금 전부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이용하실 수 있다. 가장 빠른 데는 어딜까요? 가장 빠른 데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일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떠 있어요. 떠 있다 보니까 빨리 뭘 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빠르면 3일, 4일. 저기는 제가 장담하는데 어쩔 수 없이요. 행정적인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일주일 이상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사가 이미 나간 상태랑 그 다음에 떠 있는 상태랑 좀 틀리다 보니까 이제 처리하는 속도 이런 것도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개 기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또 가끔 모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선거법상요, 불법 콘텐츠, 아까 허위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보도는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한다. 왜냐? 언론사니까. 언론사를 막 조질 수 없잖아요. 그죠? 언론사를 뭐 이렇게 막 조치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감시 기능을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뭐 조치할 수는 없으니까 심의 제도를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일반 댓글이라든가 그냥 개인이 블로그 같은 데 올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사이버 대응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혹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 허위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이제 이런 걸 물어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것도 선관위에서 바로 삭제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한테 요청을 하도록 법이 돼 있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삭제할 수 있는 건 그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명백한 침해고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 이제 삭제를 받아들이죠. 그쪽에서. 자, 삭제시키려면 일반 컨텐츠고 보도에 대해서는 심의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물론 요거랑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보도를 했는데 명백히 허위사실이다. 그러면 두 가지 다 하셔도 돼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허위 비방 죄를 물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심의제 등 8조 공시정보 8조에 따라 이렇게 또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언론사의 보도가 특히 이제 후보님들과 관련된 무슨 의혹 보도,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관련된 거는 아주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좀 왜곡해서 보도가 되거나 과장되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저건 좀 늦고요. 저거는 검찰에 고발도 되어야 되고 이런데 여기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피해는 굳이 받으실 수 있대요. 선거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인터넷 문체부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가 한 8,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좀 이렇게 언론사 같이 활동을 하는 게 한 3,000~4,000개 정도 됩니다. 거기 다 모니터링을 저희가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간단한 건들은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그런 보도들 이런 것들은 이의 신청을 통해서밖에 처리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의무로 확인해야 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혹시 후보님들 또 관계자분들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보도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제일 먼저 제 팜플렛 나와드린 거 보면 그냥 전화하십시오. 보도 보시면 문제 있으면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법사항은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서면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주시면은 심의원에 다 개최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론보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이의 신청과는 다르게 반론보도 청구는 약간 다른데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반론권이 언론과 관련된 것은 반론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우리 후보님과 관련된 어떤 의견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 때 내가 반론을 언론사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보장을 일단 선거법에 한번 해놓습니다. 선거법도 그렇고 대개중재법도 그렇고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반론권이 일단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반론을 언론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제 각 심의위원회로 반론보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반론보도는요 후보자의 권리를 많이 인정을 해주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개 심의위원회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특정한 어떤 언론사의 의견에 대해서 후보님이 하실 말 있으시다 그러면 반론권 한번 요청을 한 다음에 안 받아들이면 심의위원회로 바로 요청하면 대부분 실립니다. 반론권이 인정이 돼가지고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 실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잘 이용하셔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그냥 화만 나고 선관위에 관할선거 관련해 막 가서 이런 자식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선거 관련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하지 그걸 기사를 삭제시킬 수도 없고 삭제는 안 되잖아요. 삭제시킬 수도 없고 언론사에 폐사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막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뭔가 아무튼 시도적인 대책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내년에 선거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가짜뉴스 문제,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가짜뉴스 얘기가 나오고 내년 선거에서도 또 한 번 이제 이렇게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가 원래 가짜뉴스는 언론사가 아닌 사이트에서 왜 이렇게 CNN 라이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 뉴스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완전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죠. 요거는 아까 왼쪽 오른쪽 어디서 처리를 합니까? 이런 게 딱 뜨면 어디서 처리해요? 시민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저기 사이버 대응팀 혹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입니까? 이건 언론사가 아니잖아요. 아니 언론사처럼 사기친 거잖아요. 이게 진짜 저 원형적인 의미의 가짜뉴스죠. 이거는 사이버 대응팀, 그죠? 사이버 대응. 언론사의 보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CNN 라이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언론사랑 관련이 없는 거죠. 언론사에서 조그마지만 언론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민위원회에서 빨리 연락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이제 최근에는 옛날 전통적인 의미로 보면 왜곡 보도, 과장된 보도, 그다음에 허위 사실 유포하는 거 이런 것, 그 보도를 통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가짜 뉴스의 범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게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많습니까? 왜 과거에 하는 게 없었나요? 좀 있었죠. 있었는데 왜 저게 그렇게 난리인가요? 이것 때문인데 SNS 때문에. SNS로 퍼날라요. 그죠? 여기 지금 가짜뉴스, 일반 뉴스보다 가짜뉴스가 SNS에서 다른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SNS 때문에 가짜뉴스가 자꾸 문제가 훨씬 더 이제 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시민위원회 같은데 혹은 사이버 대응팀이 이렇게 처리를 받으셔야지 조금 더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거의 저기 그 팩트 체크라고 왜 서울대에서 왜 저 네이버한테 돈 받아가지고 하는 그 팩트 체크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조가. 이거는 다 사실인가요? 그러면은? 이거 팩트, 뭐 거짓 이렇게 팩트 체크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게 다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다 기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관련된 이렇게 서울대에서 요걸 띄워놓으면은 특정한 기사에 대해서 이걸 체크해 주십시오 하고 띄워놓으면은 그 관련된 취재를 한 기자들이 와가지고 클릭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자들의 의견이죠. 그게 사실에 가깝다, 거짓에 가깝다. 그러니까 저게 전적으로 어떤 사실과 거짓을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뭐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제 저게 마치 절대적인 어떤 가치냐 그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SNS 때문에 가짜뉴스 확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저희 이의 신청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뭐 포털 뭐 이런 거는 두 번째는 이제 포털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포털을 우리가 포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스마트폰 화면상의 어떤 보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 기사를 클릭을 하면 항상 여기 뜨는 구조거든요.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클릭하면은 여기 지방선거 요 탑 기사가 항상 뜨도록, 왜냐하면 자기의 맞춤형 뉴스라고 해가지고 요 기사를 클릭해도 요게 뜨고 이렇게 돼 있는데 후보의 어떤 선거도에 공정을 해야 하는 그런 보도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이의신청하실 수가 있다는 거. 하여간 포털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일 수가 있다는 거.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런 거 좀 집중해서 보시고 저희가 보긴 하는데요.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일 싫어하는 게 저희가 후보님들한테는 500분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예전에.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거죠? 나 말고 다른 보자 막 집중해서 보도하는 거. 너무 기분 안 좋다 이제 그겁니다. 그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지금 여론조사 얘기 계속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거,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 보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해석을 왜곡해가지고, 특히 저희가 보는 부분은 이제 해석을 왜곡해가지고 보도하는 거, 이런 것들
싫어하고요, 후보님들이. 그 다음에 뭐 근거 없이 선거 결과를 예단하는 거, 뭐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오신 분들이 주의 깊게 보실 건 요겁니다. 허위 사실이라든가 또 소문 보도 같은 것들. 자, 양적으로 많은 거는 저희가 다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관내에 혹은 지역의 언론사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특정한 후보자에 대해서 막 하루에 4-5건씩 보도자료 보내면요, 언론사들에서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받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받아 쓰고 홈페이지 화면이라든가 지면에 이렇게 도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가장 단순한 유형의 불공정 보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모니터링 합니다만 아무튼 유심하게 보시고 지역에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 후보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고 내용상으로 조금 이렇게 특정 후보자 띄우기 보도하는 거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언론사에서 그 90일 내에 들었으면요, 선거일 전 90일 3달 전입니다. 3달 전에 들었으면은 후보님들이 자기 이름 알리려고 칼럼을 이렇게 게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일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칼럼을 쓰시는 거죠. 칼럼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이제 일종의 간접적인 선거운동이 돼가지고 저희 심의 기준에 90일 내에 들었으면 후보자 본인 명의의 칼럼을 쓸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관련 공직선거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 출연 금지하는 방송 같은 것도 출연 못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토론 프로그램이라든가 대담 토론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아가지고 가는 건 상관없지만은 어때요? 무슨 패널로 이렇게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데 이렇게 간다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다 그런 이유, 90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홍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보도상에서는 칼럼 이렇게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언론사가 조치를 받는 거긴 합니다만 후보님께서는 또 다른 선거법에 조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후보님들로 보면 다행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위헌 소송이 걸려 있어요. 이게 저 언론의 자유 위반이다 해가지고 이 하승수 의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진행 중인데 제가 보기엔 법이 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유념하셔야 될 거, 이런 뭐 불륜설, 불구설, 설 많이 나오죠. 의혹 보도들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무슨 뭐 여기 보면 파장 예고 뭐 예상되고 있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후보님과 관련해서 귀추가 주목되면은 그거는 제 경험상 보면 한 50-60%는 좀 문제가 있는 보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선거 때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빨리빨리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연락을 해서 반론을 하든 정정을 하든 무슨 뭐 조치를 하든 뭔가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신속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찰에 고발도 하시고 다른 걸 하시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론조사 보도는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아무튼 여론조사를 이용해가지고 선거운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과거에는 A 후보자, B 후보자 이게 있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A 언론사, B 언론사 이렇게 인용을 완전히 그냥 거짓말로 해가지고 특정 후보자 몰아주기 선거운동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미 이런 보도가 날 수도 없지만은 지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아까 저쪽 사이버 대응팀의 허위 사실 공표로도 문제가 되고 이건 심의위원회 쪽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거는 완전히 큰일 나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용도 잘못했고 A 언론사 이런 조사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공표 기준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뭐 대표성 이런 것도 없고 따질 수가 없겠죠. 저희 쪽에서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 보도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그 오차 범위라는 게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5 이렇게 뭐 1000명이면 뭐 3.7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은 사실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뭐 박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언론사들이 좀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0.몇% 차이인데 무슨 뭐 제차 상승세 뭐 이겼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저희 심의 기준에
오차 범위 이내에서는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막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 후보자는 좋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사실은 그런 결과가 아닌데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특정 후보자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막고 있어야 저희가 그런 부분도 발견하시면 유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이런 사례 말고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후보님들 출마하셨을 때 언론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심의위원회를 찾아서 상의를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